안녕하세요. 2021년 대전광역세일센터 창업포럼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주 여성 창업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주 여성 창업의 문제점 진단과 또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대전광역세일센터와 관련 기관장, 토론하실 패널들을 모시고 발표와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가볍게 목례로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포럼의 발표자로 참여해 주신 류유선 여성가족정책센터 센터장님, 다음은 토론의 패널로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태연 경영기획본부장님, 창업 멘토링협회의 심재학 이사님, 이민정책연구원의 박민정 부연구위원님, 미래전략연구원의 김명희 부원장님, 대전 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김혜정 사무국장님, 다음은 오늘 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대전광역세일센터의 김정현 센터장님, 이경림 부센터장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방송인 박경량입니다. 포럼 진행에 앞서서 2021년 대전광역세일센터 창업 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대전광역세일센터 김정현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광역세일센터장과 대전배재대 ICT융합세일센터장을 맡고 있는 배재대학교 김정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우리 대전시에 있는 이주 여성들과 함께하는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논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요, 우리 대전시의 이주 여성들과 늘 가까이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이주 여성분들의 고민과 이주 여성들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들로 모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포럼의 기회가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주 여성분들을 가장 어려운 부분, 또 행복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함께하는 우리들도 굉장히 유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믿지만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미래사회의 행복한 미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무쪼록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포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의 시대, 이주 여성의 자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여성가족정책센터 류유선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은 대전세종연구원의 류유선이라고 합니다. 우선 대전광역세일센터의 창업포럼에 이 발제를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제가 그냥 묻혀질 수도 있었는데 이런 발표할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그다음에 연구 결과,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대전 이주여성 창업의 특징,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또 다시 드러난 이주여성 창업의 어려움을 좀 발표를 하고요. 이것을 토대로 이주여성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주의 시대라는 말이 너무 어떤 국가 간의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사실은 대전 지역의 일상에도 그 이주의 일상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전 시민의 48명 가운데 1명이 거의 외국인 주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일터나 학교, 거리나 상점 어디서나 이주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는 정책이나 이론 속에 있는 수상적 용어가 아니라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전 지역에서도 약 150만 명의 대전 시민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2.8%가 외국인 주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는 결혼 이주민과 국적 위치득자, 취득자가 나오는데 이 외에도 유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이주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난민도 있고 북한 이주 주민도 있고 우리 삶에는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의 상황을 보면요, 이 결혼 이주를 보면은 되게 된도화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의 대상은 결혼 이민자이긴 한데 전국에 비해서 대전의 결혼 이주자들은 남성 비율보다 여성이 6배가량 많은데요. 전국 4배에 비하면은 조금 더 많은 비율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한국어나 한국 문화나 통합교육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출산이나 양육등, 모성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상담이나 부부교육 등 가족의 재생산을 위한 국가주의적 가족 서비스에 조금은 더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주민들의 대전 지역에 오래오래 정착하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면서요, 다양화된 요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한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도 많아지고요.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높은 욕구도가 있고 사실 실제로도 경제 참여율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는 한국에서 생을 형성한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도 있고 출신국의 가족 지원을 위한 목적도 있고 또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인정도 요구하고 있고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지역사회, 아니면 국가사회의 사회적 인정을 위한 것, 개인 스스로의 소속감이나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면요, 이주민들의 높은 경제적 참여 요구를 뒷받침 못하고 있는 게 노동시장의 현황입니다. 높은 취업률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경력이나 학력이 인정되지 않은 하향 취업을 보이고 있고요. 하향 취업은 사실은 이주민 말고도 선주민 여성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국의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주 여성들은 경력 삭제를 경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 여성들의 취업은 불안정 노동 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임금 등 장시간 노동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주 여성들은 사실은 경제적 욕구가 높은 이유가 하나가 자기 정체성의 확인이라든가 사회 참여 욕구이긴 하지만은 배우자의 사별이나 별거, 이혼 등의 맥락에서 경제적인 이유도 큽니다. 또한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과 삶을 병행하는 시간적인 어려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을 보면은요, 인터뷰를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 관찰을 주로 했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점포에 가서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좀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뭐 시간적인 문제라던가 예산의 문제라던가 다양한 문제로 좀 많은 참여 관찰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SNS나 인스타그램, 페이북을 통해서 대전 지역에 있는 다양한 점포들을 좀 서치를 했고요. 그거를 참고로 해서 지역에 있는 다문화 활동가라든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다양한 점포의 현황이라든가 어떤 점포의 창업 여성을 만나는 것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질 수 있을까 좀 자문도 받았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총 4개의 점포를 좀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업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가 총 4개의 식당을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전 원도심과 유성구 쪽에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유성구까지는 좀 확장하는 건 그래서 원도심 주변에 있는 식당 4개를 좀 선택을 했고요. 국적을 좀 다양화하려고 했으나 국적 다양성과 함께 이주 여성들의 다양한 위치를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혼 이주도 있지만 투자 이민 가족도 한 분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결혼하셨지만 이혼을 하신 분들도 있어서 세대한 여성들의 상황, 맥락의 다양성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A 식당 같은 경우는 필리핀 1인 혼자서 창업을 하셔서 식당을 하고 계시고요. B 식당 경우는 베트남 출신 남편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C는 투자 이민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조금 보기 드문 상황인데요. 네팔에서 오신 부부가 유학에 와서 공부를 마치신 후에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지만 취업이 여의치 않아서 창업을 하신
부부 창업의 경우이고요. 비식당 같은 경우는 베트남 출신이세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혼을 하셔서 혼자서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네 가지 다양한 그 사례를 제가 좀 보았습니다. 창업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 이제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시작된 거고요. 주요 메뉴는 이제 본국의 음식들을 만들어 파시고, 또한 이 음식 말고도 식재료들을 함께 판매하고 있어서 점포 내에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업무를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딱 계산대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요. 식재료 구매부터 해가지고 청소, 서빙, 조리, 그러니까 전 과정을 다 담당하시고 있어서 이 창업을 하시는 분 자기 적극적인 자영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요. 식당의 규모는 사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규모를 좀 갖고 있는 거 보였는데요. 여기는 이제 A식당입니다. 필리핀 이주 여성이 혼자서 하시는, 남편은 다른 일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모두 학교에 보낸 후 혼자 출근을 하셔서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독특한 것이 텃밭을 이용해서 식재료를 좀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식재료의 외국에서의 식재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떨 때는 되게 가격 상승이 높기도 하고 수급이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쓰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텃밭에서 공급을 받으려고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비식당인데요. 베트남 식당입니다. 베트남에서 여기서도 음식을 판매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식재료를 공급을 하고 계시고요. 이 C식당 같은 경우는 네팔 식당이죠. 부부가 함께 음식을 만들어 팔면서 식재료도 파는데요. 여기는 이제 독특한 게 무역회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음식을 만들어 팔 경우에는 한 분은 그게 택배를 포장을 해서 전국, 한국 내 전국으로 이제 물건을 보내면서 다양한 창업을 시도하고 계신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행업도 했었어요. 여행업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으면서 여행사는 이제 문 닫고 무역회사와 식당을 지금 영업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비식당인데 이혼하신 여성분이 혼자 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여기에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배달 웹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언어적인 장애를 좀 극복하고 계십니다. 또 키오스코를 활용하셔서 따로 서빙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죠. 가서 한국인들이 직접 가서 이제 누르면서 주문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를 보아서 제가 이제 특징을 좀 나름대로 나눴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담을 수는 없어서 제가 상업 사례의 특성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창업은 출신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들의 1차 고객이 필리핀 여성들이고요. 그 다음이 필리핀 사람들.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1차 고객은 필리핀 여성들이고 그 다음이 필리핀 베트남 유학생들이나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있고요.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좀 놀라웠던 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어가 대단히 능숙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인터뷰를 해보면 인터뷰가 좀 어려울 정도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들이 언어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창업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의 1차 고객이 출신국 커뮤니티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 여성의 경우에 사업 대상은 그 이주 출신국의 여성이 1차 고객이고, 이들의 고객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 지역에 있는 이주민 외에도 충청권, 충남과 충북, 그다음에 이제 전북까지도 아우르는 고객들이 자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역이라고 하는 교통적인 편의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들은 처음에는 온라인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까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어가 약할수록 출신국들을 대상으로 한 페북과 인스타를 이용해서 온라인 창업을 처음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참여욕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대단히 강해서 어떤 남편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경제적 독립을 하겠다라는 욕망이 되게 크십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는 이제 활동가분들의 자문을 받은 거기는 한데, 중국 분들은 이제 화장품이나 방문 판매, 중고의 무역을 주로 하시고, 필리핀 분들은 보험이나 방문 판매, 다단계, 베트남은 쌀국수 창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딱 나뉘는 것은 아니고요. 시기에 따라서 한국어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나 연결면에 따라서 계속 이 창업의 분야는 좀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출신국 문화를 자원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소극적 경제활동으로 처음에 이제 참여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확정을 하고요. 출신국 여성들의 사업 및 성공 모델을 참조합니다. 본인이 한국 사람들처럼 시장 조사를 하거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지 그러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감각에 의존해서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는 출신국 여성들이 사업을 통해 성공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모델, 성공 모델을 참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출신국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특히 이제 음식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출신국의 연결망을 이용해서 재료를 구매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한국 사회의 유행을 민감하게 뒤쫓고 있는데요. 대만 파스타라거나 베트남 쌀국수, 중국 마라탕 등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는 아이템들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어 교육 같은 경우는 필리핀 여성들의 영어 강사라든가 영어 과외 같은 것들을 주가 되었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 화장품, 의류 등은 출신국으로 중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 여성들의 창업 사례를 보니까요.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소극적인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인 배우자, 그다음에 한국인 남성 배우자의 가족들의 경제적인, 시간적인 지원이 없으면 창업 자체가 좀 어려웠고요. 출신국 부모나 가족들의 정서적인 지지, 그다음에 노동력의 지원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베트남 여성 2명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주방에서 지금 조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신국 친구들이나 고향 친구들, 한국 친구들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창업의 이유를 좀 들어봤습니다. 창업의 이유는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많이 있죠. 생존, 가족 부양등 경제적 이유가 있고요. 가족으로부터의 인정을 대단히 갈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우자로부터 인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재미와 자유, 대단히 일을 하시면 재미있다라고 해요. 시간이 없고 피곤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체성, 소속감, 미래 기획, 특히 이제 미래 기획을 물어보면 대부분 본국으로 들어갈 생각은 별로 없으시고 한국에서의 삶을 기획하고 계신데 다들 좋아하실 만한 임대주를 다들 꿈꾸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하고 계신 업종은 젠더화되어 있죠. 식당이나 미용실, 의류, 카페, 화장품, 보험, 번역이나 학원 강사 등을 하시고요. 소극적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 현재까지 인터뷰 내용이라던가 그것을 분석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 여성의 능력과 의지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학력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몸으로 출신국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취득한 감각, 상업적 감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자본주의 내에서의 어떤 성취에 대한 욕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한국인 가족들의 지원, 소극적 가족의 지원, 부모 형제의 지원 등이 있었고 지자체의 법이나 제도, 교육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 분야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인들, 출신국 네트워크와 동료 네트워크가 통해서 이분들이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나름대로 ABCD 네 식당 점포들의 어떤 업무들이 창업 여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봤습니다. 모든 매장에 있는 여성들이 이 식당이라고 하는 업무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료를 판매하는 과정에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식당에서 하는 것들이 너무 다층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각에서 볼 때 전문화라기보다는 통합적인 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A 매장을 보면요. 제품 판매 과정을 보면 물품 주문해서 받아요. 그다음 정리를 하고 물품 판매를 합니다. 이거는 식당의 한편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식당의 업무 과정을 보면은
식재를 구매부터 손질, 그다음에 조리는 담당하시는 분이 있지만 여기에도 같이 서브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서빙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계산, 전화 응대도 하시고 청소, 텃밭 가꾸기까지 이런 업무를 다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게 A 매장만이 아니고요. B 매장도 동일합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자기 창업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노동력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고요. C 같은 경우는 무역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좀 더 늘었죠. 외국에서 오는 그 통관 절차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게 있고요. C도 A, B와 마찬가지의 어떤 식단의 과정이 있고 제품을 판매하는 식재료 판매 과정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대전 이주 여성들의 창업의 어려움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창업의 어려움은 일단은 이제 자본 마련이 어렵죠. 대부분 한국인 배우자분들이 자본을 내주셨는데요. 이혼하신 D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출신국의 엄마의 돈을 들여서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창업 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많은 여성들이 창업을 원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제 나중에 소자본 대출, 소액 대출 같은 것도 좀 제안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업 정보를 임대하는 과정, 절차의 과정, 여기 이제 법적인 것들도 들어있고 한국 문화에서의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한국식에 맞게 하는 게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포를 임대했을 경우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식에 맞춰야 되는지, 한국의 업자들은 한국식의 인테리어지만 사실은 이분들의 주요 고객은 온 출신국들이거든요. 출신국들이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도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해가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행정적 절차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C 매장 같은 경우는 투자이민이었거든요. 점포를 임대하고 나서 비자를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업 비자로 바꾸는 데까지 6개월가량이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한국어 부족이 참 힘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들도 일상 속에서 거래 명세서라는 말이 창업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일상적인 용어지만은 한국인들에게는 어려운 용어잖아요. 아마 창업하시는 이주민들에게는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통관 같은 경우도 되게 모르는 단어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몰라서 고민들 많이 하셨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장을 일단 임대를 하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점포라는 것은 사실 출신국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죠. 한국인 주민들도 오고요. 그래서 이 매장 자체, 점포 자체가 다양한 언어들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의 문제도 되게 쉽지 않았다고 하시고 직원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트남 식당 같은 경우는 제가 알바생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거기는 이제 페북에 딱 올린대요. 페북에 올리면은 10분 만에 100명에게 그 메시지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오긴 하지만은 이들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고르는 게 쉽지 않은데요. 특히 이제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는 유학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학생들은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학생들이 노동자라고 봤을 때 우리 유학생들은 노동 인권이라든가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육받고 일을 할까? 대전에 유학생이 많은 것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재료 구매, 세금 문제 이런 매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여성들이 매장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도 있고 일 가정의 양립이 선주민 여성들만큼이나 아니 더 시급하게 보이는데요. 자녀 양육과 사업을 병행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시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요. 자녀를 맡길 곳도 부재합니다. 투자이민 같은 경우는 한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낼 때에도 비용상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C점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국적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 비용이 훨씬 많고요. A 점포의 크리스탈, 필리핀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가 집중하다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정책의 목적을 세워야 될까 좀 나올 것도 같습니다. 또 이분들이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인 상인들, 그다음에 이웃 적부들과의 갈등도 있고 자기들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한국에서의 그 친구들과의 네트워크가 시간 부족으로 해서 끊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보는 시간도 없고 가사노동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와 어떻게 가사노동 시간을 배분할 것인가, 업무의 양을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죠. 종교적 차이, 음식 문화의 차이, 여가 문화의 차이, 노는 문화의 차이 등. 왜냐하면 이 정보라는 것이 음식만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출신국 주민들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차이와 갈등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중적 차별이 있는데요. 이주 여성들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한국인 그 상인들, 외국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대도 있고,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술 드시고 와서 하시는 성희롱과 비슷한 유사한 그런 차별적인 언어도 있습니다. 그 투자 이민의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다문화 가족의 여성이 하는 것과 투자 이민의 여성이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하지만 본인들이 느끼는 것은 훨씬 두 배는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창업 사례를 통해서 이 창업 사례가 모든 것을 일반화하거나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요, 우리가 어떻게 법과 제도적 지원을 좀 체계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주민 창업과 관련한 조례가 그전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창업 여성이라든지 창업 조례는 있는데 여기에 이주민들을 좀 꼼꼼하게 채워넣거나 아니면 새로운 법령을 좀 만드는 것도 좀 고민할 수 있고요. 교육 및 훈련의 다양화. 사실은 저가 생각해도 여기 세일센터에서 잘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사례 연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저성들이 수공예 쪽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는 수공예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고 했는데 의외로 다양한 전문적인 용어가 많다고 합니다. 이 전문적인 용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주민이 한국 쪽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뭐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필리핀도 있는데 하나의 언어로 설명도 어려운데 다양한 이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할 때 언어 서비스가 지원됐으면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잘 알아봤더니 어떤 법적인 이혼이나 폭력 이럴 때는 언어 서비스가 되는데 이런 교육 훈련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따가 이제 세일센터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 기획과 정책과의 연계. 이미 이제 다문화 가족의 여성들의 그 정책이 생애 기획, 어떤 생애 주기로 변화하긴 했지만은요, 우리도 이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기간 동안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들은 늘 이건 뭐 이주민과 선주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장기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촘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교육센터가 함께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교육 지원을 받을 것인가, 기초생활을 수급을 받을 것인가 이런 지원금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가 있는데 사실은 이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가도록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특정 기간 동안은 두 개의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대전역 원도심이 이미 이주민들의 창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민 거리를 기획하고 활성화. 근데 이제 관이 주도할 경우에 이주민들이 뒤로 훅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공적 개입이 최소화된 다양한 이주민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원도심의 이주민들 창업거리로 이주민들을 유도하는 방안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창업하시는 이주 여성들의 상당수가 중요한 노동력으로서 믿을만한 신뢰할 수 있는 출신국 가족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의 어떤 범주를 확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다문화 가족들의 출신국 어머니들이 한국에 올 때 그 이주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최대 4년 10개월인 거죠.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어머니들이 머무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창업하는 여성들에 한해서라도 어머니들의 가족의 노동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주 여성들의 문화적 감각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동남아에 있는 이주 여성들 상당수는 거리
산정을 한 경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특별히 훈련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몸에 감각적으로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 그것들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적 자본주의 시각, 국지의 시각으로서 이들을 교육하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간략하게 하는 방안들, 이들의 경험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 대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전역 주변의 이주 여성들 가운데 길거리 자판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제도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위생이라던가 불법 거리 정화 뭐 이런 것들에서 조금은 예외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러니까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전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계신 이주 여성 내 정보를 좀 보고 이렇게 특징과 어려운 점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렇다면 대전 지역에서는 창업하는 이주 여성들을 지원하고 아니면 더 많은 여성들이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을 좀 가야 되나 그리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나름대로 좀 짧게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다문화 가족의 범주죠. 실제 다문화 가족 관계가 현재 법상의 것과 실제 다문화 가족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는 좀 간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의 범주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유학생과 이주 노동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언제까지 다문화 가족에 넣지 않아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주민들이 경제활동 참여의 욕구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이들의 창업을 보면은 소극적 가족의 협력이 있어야만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 및 통합을 위해서는요, 이주 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이제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지원책도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들 인구하면 청년 인구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구는 다문화 가족입니다. 우리가 유학생과 다문화 가족, 그 이외에 이주 배경을 가진 그 이주민들을 어떻게 지역의 거주민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서서히 우리가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주민들의 창업이야말로 지역의 역동과 다양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고요. 문화 다양성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있는 다양한 거주민들이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생성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전역에 지금 하나 둘 많이씩 모이고 있는 이주 여성들의 창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될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